매집봉과 패턴 수렴. 발음. 패턴 수렴. 정석형 파형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패턴 수렴 구간에 한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박스를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3 몇 개 나와지지 않고 큰 3 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안정적인 구간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다가 하락세가 더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라 그랬죠. 2번, 3번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 우리가 패턴 수렴과 매집 구간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녀석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세력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인하는 구간에서 제일 좋은 세력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세력봉, 매집봉, 제가 얘기하는 간보기봉이라고 표현하는 자리가 어디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힘이 좋고 믿을만할 수 있는 신뢰봉으로서 놓고 봤을 때 이 지방이 될 수 있는 세력봉은 어디서 나오는 거? 2번 구간에서 나오는 거래량을 갑자기 엄청나게 동반해가지고 단기권에서 모든 맥점들을 다 잡아먹은 종목들. 그런데 골파기가 나온 다음에 보여주고 있으면 그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세력봉, 매집봉, 간보기봉이 같은 말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간보기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위 3번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걸 간보기봉. 그러니까 간보기봉이라고 이유를 단 이유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왜? 요리가 다 되기 직전에 간을 보죠. 요리도 다 안 끝나고 있는데 간을 여기서 맞춥니까? 아니죠. 간은 여기서 맞추죠. 예를 들어서 자,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힘을 한번 빡 썼어요. 썼는데 이게 무시 이런 일이 다 했노. 개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타고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추천을 많이 해? 야, 내가 오늘 물량 잡은, 내가 오늘 못해도 80%한 1000만 물량이 들어갈 건데 내가 못해도 80%에서 80% 적다고 봐요. 저는 세력이 잡을 때는 한 90% 가량으로 내가 매집을 해가지고 쫙 당겨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더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건데, 내가 내 입장에서 제가 300억을 만약에 쓴다고 생각합시다. 이 종목에서 이 맥점에서 이전 매집도 깔아놓은 거 있고 기본 베이스 물량 전체 물량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이미 물량을 매집을 한 50에서 60%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주주와 함께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있는데 주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서 나머지 보유 물량을 40이 나와 있는데 개미가 한 5% 정도 타고 있다고 봅시다. 개미가 이 물량에서. 근데 나머지 35% 물량을 내가 이제 먹어 챙기려고 그랬어. 근데 35를 100분율로 다시 놓고 봤을 때 내가 못해도 여기서 80%를 갖고 가야지. 세력 입장에서. 근데 쫙 때렸는데 와, 개미들이 공격하라! 막 들어와, 씨에르마. 막, 너도 사, 나도 사, 막, 이 전문가, 이거 좋다, 막 탔어. 올라가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올리겠어요? 내가 오늘 35%를 챙기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15%, 20%밖에 못 챙겼어요. 이 돈 들어간 것만 해도 지금 300억 깔아놓고 여기서 한 100억을 더 썼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자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올려놨기 때문에 팔면 난 수익이야. 수익이야.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는겨. 타이밍을 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올렸을 때 효과적으로 올라간다. 요렇게 올렸을 때 효과적으로 올라간다. 왕개미 탔다. 털어. 다른 거 털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봉이 간보기봉. 매집봉이라고 하는 건 매집 구간에서 나오는 게 매집봉이겠죠. 그리고 세력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센 게 나와야지 세력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렸는데 이 올린 힘이 뭐 20% 윗자리 정도는 돼야겠죠. 엄청나게. 그리고 거래량 동반되는 게 저점 구간에서 횡보되는 거래량 구간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의 물량에 터졌던 게 못해도 아무리 작아도 3배 이상으로 확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보다 보면 세력들이 정말 야무진 세력 같은 경우는 매집 잘하는 애들은 거래량 만주, 2만주 때 돌발성으로 엄청나게 적은 거래량으로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 놈도 별로 없는 거지. 사고 팔기 아니라 그냥 먹어서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경우. 그럴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올린 만큼 이 녀석들은 힘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그 중장기 종목을 때려서 확인해서 잡아갈 때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튀는데 센 봉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중장기 종목을 잡아가는 구간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매집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형 파형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는 언덕형 매집. 언덕형 매집. 그리고 하락형 매집. 하락형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공격형 매집. 빠지고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그리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형, 언덕형, 그리고 하락형, 그리고 공격형. 하락형, 언덕형에서 언덕형들 주가 잘라내고 그냥 하면 돼요. 하락형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잡으면 웬만하면 하락세 중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의 끝점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카카오를 보면서 설명을 여러 번 몇 번을 해드렸습니다. 카카오가 전형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들어 올렸죠. 그죠? 대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맥점 공략하는 것과 그리고 매물 때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오늘은 중략하고 하락세를 어떻게 잡아서 바바가 효과적으로 3월 17일날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빠진다고 거의 몇 년간을 빠집니다. 1년, 2년 저스트하게 다 본다 그러면 2년이 좀 더 걸렸어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빼버립니다. 어우씨, 파행이 빠졌어요. 근데 주가를 어디서 잡았냐면 3월 17일 날 드렸어요. 요 구간에서 드렸죠. 왜 드렸냐면 자, 주가 방어 라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구름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받은 밭을 사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의 파형을 읽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저점에서 끝나는 구간에서 첫 번째 산에서 안 한다 그랬죠. 이해 안 가면 외우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산 보고 여기서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하락세가 길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놓고 볼게요.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요 정도 주가 파형 빠지고 있는 와중 속에서 여기에서 이 구간만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락세 매매에서 주가 방어, 그러니까 브레이크 구간을 잡아내는 거는 돌다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두드려 보고 거기에서 본인만의 원칙이 강력해졌을 때 그때 잡는 거예요. 그때 3월 17일 날 드리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고맙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위권에서 박스로 놓고 봐도 자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칭 자리까지도 대칭이 나옵니다. 이제 대칭이 좀 땡기겠습니다. 대칭이 나왔죠. 골파기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라인까지 왔습니다. 골 한번 파고 또 올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가 방어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점 하락세에서 구간은 정말 조심해서 몇 번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몇 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주가 안전 베이스 구간 완전히 마지노선 확인하고 공격형 패턴을 공략해도 돼요. 자, 여기에서 하락세 매집만 빼고 다 공략 가능합니다. 매집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력주가 있는 종목을 찾아라.
세력봉, 매집봉, 간보기봉,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라. 그래야지 세력주다. 세력주 발굴법. 패턴의 유형을 간략하게 보고 세력봉과 매집봉, 간보기봉에 대해서 별거 없어. 중간에 한 번씩 빵빵 태워주는 거 있으면 세력봉이야. 근데 파형이 안 꺾였으면 돼. 정석형 패턴으로 봤을 때. 골파기 라인과 하락세가 시작되어 보이는 부분만 배제하고 중장기 때리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정리 깔끔하다, 그죠? 그리고 패턴 삼각 수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충 그려. 한 요정도 볼 수 있겠네요. 요정도.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그냥 공략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뭐 꼭 그렇다는 아닌데 요즘은 뭐 세력들이 워낙 그 매집을 잘하고 잘 흔들어 되기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역으로 생각하면 확률적으로는 우리 개미들이 먹기가 더 힘들어진 거긴 한데 그만큼 변칙적으로 튀어주는 재수로 먹는 홀릭이 초보 때 홀려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려워지는 라인들이 나오는 반면 초보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구간들이 많아지긴 했죠. 파형이 30%로 변하고 나서부터 매집봉이고요. 매집봉이 아니라 삼각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각 수렴의 끝점에서는 양방 어디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거였어요. 예전의 이론은 요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 반대 파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매집의 끝에서는 요거인데 원래 정석형은 반대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엮이게 됩니까? 대칭이 나오겠죠. 대칭. 그러면 요렇게 보면 얘는 안 하면 되고 얘는 하면 돼요. 얘는 오케이. 얘는 노. 요거였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 파형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맥점 라인에서. 물론 확률로 놓고 봤을 때 썩어도 준치라고 정석적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 근데 요즘 최근 제가 주식을 하고 파형을 본 다음부터는 그렇진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본 파형과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면 엘리엇 파동을 3파를 보여준 다음에 쌍봉 찍고 내리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부위에서 헤드앤숄더 찍고 내리거나 아니면 이 고위 부점에서 어떻게 크라운 파형을 보여주다가 보다가 빠지거나 뭐 이런 정석형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뭐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요즘 엘리엇 파동 잘 가다가 2파에서 잘라주고 중간방에서 2, 3년 매집하고 다시 3파 보여주기도 하고 지네들 맛대로 갑니다. 확률상. 당위권에서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먹을 게 있을까? 이런 것보다 길잡이가 안 될 때 내가 이 요즘 먼 부분에서 막힌 것 같은가? 이게 더 중요하고 더 팩트가 커요. 한 종목 그거 뭐 손절 나온다고 뭐 죽나? 그거 뭐 한 종목 그 수익 나가지고 20, 30% 먹었다고 해서 뭐 떼부자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력 쌓아가지고 진정한 본인의 실력, 나의 지금 주식의 위치는 어딘가? 이걸 판가름하는 게 훨씬 큽니다. 확률상은 이렇게 보고 이 구간에서 변곡점에서 얘네 두 개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락세가 엄청나게 큰 거였고 상승세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차트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쭉쭉 빠지
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는 올린 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렸던 각도가 높아요. 물론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저런 게 신고가형 패턴들이 나오고 있을 확률도 좀 있거든요. 근데 신고가형 패턴에서 1, 2, 1, 3, 2 두 방으로 확 꺾여가지고 단기권에서 며칠 만에 30%막 50%의 손절 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들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갑니다. 반등 여기에서 또 뭐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긴 하지만 위험 구간이 도사리고 있는 매직 구간이다. 얘네들도 위험하지만 얘네들은 더 위험하다.